모멘텀 다들 들어보셨나요? 모멘텀이라는 건 추세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오르는 건 더 오르고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활용해서 투자에 성공해보자 이런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모멘텀 지표 중에서도 가장 쉽지만 확실한 활용 가치가 있는 지표죠. 200일 이평선 지표를 활용한 TQQQ 투자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나스닥 변동성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저같이 TQ나 나스닥의 진심인 분들 역시 약간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200일 이평선 지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TQ는 현재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명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오늘 분석할 전략은 200일 이평선을 활용해서 TQ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멘텀 전략인데요. 방법도 쉽고 성과도 이렇게 꽤 괜찮기 때문에 알아두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익률도 좋고 변동성도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쉬운 TQQQ 모멘텀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TQ의 성과가 좋은 건 나스닥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TQ의 엄청난 변동성 역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은 TQ에 몰빵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영상에서처럼 다른 자산과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분석할 200일 이평선 매매법은 일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달리 200일 이평선이라는 모멘텀 지표를 활용해서 TQ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TQ의 주가가 20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200일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하는 방식의 전략인데요. 엄청 단순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전략의 성과가 무려 연평균 38%입니다. 심지어 닷컴버블,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에서도 단순히 TQ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의 상세한 운영 방법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해보고 응용 전략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 같은 유익한 투자 전략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0일 이평선 매매법은 정말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여기 이평선보다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시그널이 발생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상황이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다음날 TQ를 전량 매도하고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전부 옮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초단기 채권인 SGOV를 활용했는데요. 초단기 채권을 활용한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 무위험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모멘텀 전략과 궁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안전자산별 이평선 매매 전략의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인데요. 비슷한 리스크 레벨에서 리턴이 가장 높은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럼 다시 전략으로 돌아와서 데드크로스에서는 매도를 하고요. 반대로 20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건데요. 이런 상황을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날 안전자산을 팔고 전부 TQ를 매수합니다. 참고로 시그널이 발생한 순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거래하는 것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매매하는 게 무척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하면 성능이 이렇게 훨씬 좋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미래참조로 인한 과적합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를 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투자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시그널이 발생하면 다음날 매수든 매도든 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 정리해 볼까요? TQ 종가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날 종가에 TQ를 매도하고 SGOV를 산다. TQ 종가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다음날 종가에 SGOV를 매도하고 TQ를 매수한다.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은 모멘텀 전략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럼 지금부터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TQ의 연평균 상승률은 36%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처럼 경기 충격이 왔을 때는 90% 수준 혹은 그 이상 하락을 맞기도 했는데요. 반면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하락을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이렇게 TQ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요. 큰 충격에서는 결코 잃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잃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TQ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보다는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75년부터 성과를 보면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 역시 연평균 38% 상승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심지어 TQ에 바이앤홀드 하는 것보다 높은 성과입니다. 주가가 급락한 시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석했을 때 위험 자산을 바이앤홀드 하는 전략보다 수익률이 높기가 쉽지 않은데요. TQ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은 뛰어넘고 있네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측면에서도 TQ를 바이앤홀드하는 전략 대비해서 안정적인 편인데요. 참고로 변동성 그래프는 이렇게 폭이 좁고 중심부가 높은 게 유리한 겁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거니까요. MDD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데요. 비록 닷컴버블 시기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88.97%나 때려맞긴 했지만, 그럼에도 TQ는 같은 기간 99.47%, 사실상 자산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요. 모멘텀 전략은 10%는 지켜낸 거죠. 닷컴버블 이외에도 전반적인 하락폭이 제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TQ에 항상 노출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13년이라는 회복 기간도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이어서 실제 투자 성과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방법이죠. 롤링 리턴인데요. TQ 바이앤홀드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하방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은 박스 플랫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30% 후반, 거의 40% 수준으로 비슷한 반면에 변동폭이 이렇게 적은 게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까지 200일 이평선 매매법의 전체 기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TQ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보다는 간단한 지표인 이평선 지표를 참고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TQ에 투자하는 분들은 보통 야수의 심장인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멘탈이 흔들리거나 쉽게 손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나요? 근데 큰 쇼크가 오면 아무리 야수의 심장이라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포커스해서 한번 성과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리스크 분석하면 빠질 수 없는 시기죠.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TQ 이평선 매매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90%에 가까운 하락이지만 그럼에도 TQ에 비하면 선방했죠. 무엇보다 다시 상승작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모멘텀을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진입 시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MDD로 보면 그게 훨씬 잘 보이는데,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같이 훅 내려앉기는 했지만 10% 세이브 했고요. 여기서 10%라는 건 실제로는 10배 차이입니다. 지수 표기에 따른 착시죠. 아무튼 세이브한 10%의 자산이 시장 회복기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고요. 바로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살펴볼까요? 닷컴 버블 때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손실 제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장 회복기에 가파른 회복 속도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전략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MDD 방어는 꽤나 잘 됐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TQ는 89.74%, 또 90%에 준하는 하락을 때려맞은 반면 희평선 매매 전략은 60% 수준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60%도 충격이 크긴 하지만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두 번의 큰 경기 충격이죠.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TQ 이평선 매매 전략이 바이앤홀드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떠셨나요?
이평선 매매 전략, 경기 쇼크에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이평선 매매 전략은 손실 제한 측면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DD가 50%로 크게 제한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발생한 금리 인상 쇼크는 부드럽게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10년간 TQ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탈 때는 타준 덕분에 수익률을 크게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유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TQ 이평선 매매 전략과 바이앤홀드 전략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정도면 전략의 유효성은 충분히 알아본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전략이죠. 자산 배분 전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전 영상에서 TQ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 QQQ를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용성을 판단할 때 같은 리스크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같은 기대 수익률에서 낮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200일 이평선 매매법은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의 리스크에 얼마의 리턴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Q 플러스 안전자산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보다 모멘텀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프만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보시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비교하자면 TQ를 70%, 안전자산을 30% 편입한 전략과 리스크 수준은 비슷하고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 높은데요. 그 결과 장기 투자 성과에서 80배 이상 성과가 벌어집니다. 특히 정적 자산 배분 전략에서 TQ를 70% 이상 편입하게 되면 TQ의 압도적인 변동성 덕분에 안전자산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 같은 큰 충격에서는 95% 이상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반면 모멘텀 전략은 90%로 그 손실이 제한됩니다. 롤링 리턴 관점에서도 단순히 높은 비중으로 TQ를 편입한 자산 배분 전략보다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의 성과가 더 좋은 게 그래프상 한눈에 보이는데요. 좀 더 나아가자면 자산 배분 전략과 200일 이평선 매매법을 결합한 방식의 기술적 자산 운용 전략도 가능한데요. 이런 방식을 TAA라고 부르는데 TAA 전략 중 유명한 전략이 있죠. 바로 GTAA 전략입니다. 한때 금융투자 전략 분야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논문으로 유명하죠. GTAA 전략은 다음 영상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Q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계좌가 쫙쫙 쪼그라들고 있으니까요.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200일 이평선 매매 전략에 따르면 TQ는 현재 데드크로스, 즉 매도 시그널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번 시그널을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물론 200일 이평선 시그널이 항상 맞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 무역분쟁 때는 바이앤홀드의 성과가 더 좋았으니까요. 무조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아쉽게 시그널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석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혼자 개발하느라 좀처럼 속도가 나지는 않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